토론문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토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제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논증의 요소, 그리고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213쪽 피시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토론은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토론은 그렇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내세워서, 즉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서 정당함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야 되는 거죠. 즉 상대방을 설득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떠한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13쪽에 나와 있는 그 논제와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논제란, 그쵸? 우리 논제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논제는 즉 어떤 주제냐, 우리가 토론할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논제입니다. 그리고 쟁점이란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지점을 가리키는 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찬성 측이 있고 반대 측이 있는데 그 찬성과 반대 측이 딱 나눠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 지점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토론의 논제에는 여러 가지 논제들이 있어요. 다 토론이라고 해서 같은 논제가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뒷부분 다 자세히 하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어떠한 사안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사실 논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가 있어요. 이제 가치 논제라고 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논제를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치, 정책에 대한 이 다양한 논제들에 대한 예는 논증의 요소까지 살펴보고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논제는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긍정의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긍정의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한다. 논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노키즈존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게에 어린아이들 출입을 금지해도 될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딱 잡아버리면 살짝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서형으로 그래서 뭐 카페 또는 식당에 아이들의 출입을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긍정의 평서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논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밑에 부분 보면 논증의 요소가 있어요. 논증. 자, 논증이라고 하는 건 밑에 나와 있죠. 논증이란 여러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득하는 방법. 자, 우리가 그래서 논증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 핵심은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근거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이나 또는 다양한 논문,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많이 듭니다. 논증의 요소에는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인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인 이유, 그리고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왼쪽 212쪽 보면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쵸? 거기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연주가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주장이에요. 그쵸? 주장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연주는 다른 학생들을 잘 돕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어요. 자, 이유까지 얘기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근거. 그래서 연주는 수지가 팔을 다쳤을 때 2주일 동안 수지의 급식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이렇게 주장, 이유, 근거가 잘 드러난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토론문 쓰기를 할 때 주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잘 찾아서, 그쵸? 잘 찾아서 토론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논제의 종류가 우리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논제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사실논제예요. 사실논제. 사실논제는 말 그대로 사실 여부를 따지는 논제여서 찬성 반대 측이 핵심을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밑에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예를 보시면 최저임금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라고 하는 논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사실논제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찬성 측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서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실업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논제는 참이다 거짓이다를 서로 자료를 막 찾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논제에 맞게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제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귀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은 그 근거를 대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면 됩니다. 그렇죠?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고 된다면 그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걸 찬성 측에서는 참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거짓인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논제의 핵심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다루는 논제를 사실논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논제예요. 가치논제. 우리 토론문 작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5개의 논제를 줄 건데 그 5개의 논제가 대부분 다 가치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가치논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죠. 그쵸? 가치관의 차이. 우리는 서로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찬성과 반대 측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핵심이 뭐냐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찬성과 반대예요. 자, 예를 들면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선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라는 주제로 만약에 토론을 할 때 찬성 측은 선의의 거짓말이 왜 필요한지 근거 제시. 자,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하면 되고 반대 측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사실논제와 가치논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실논제는 실제로 참과 거짓을
찾는 근거를 찾는 논제라고 한다면 가치 논제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 참과 거짓이 아니죠. 옳고 그른,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옳다, 아니다, 이것은 그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가치 논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책 논제. 정책 논제는 TV에서 여러분들이 백분 토론이나 시사 토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논제라고 되어 있죠. 예를 보면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했을 때 이 논제는 반드시 현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찬성 측의 입장이고요. 반대 측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반대 측이에요. 그래서 반박을 하는 입장이 되겠죠. 정책 논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고등학교 의무 교육도 있고요. 군대, 요즘 또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군 가산점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또는 성을 따르는 문제, 대부분 정책 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백신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군 가산점을 예를 든다고 하면 군 가산점을 많이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군 가산점을 주지 않는데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논제와 그 다음에 사실 논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정책 논제가 있는데 조금 분명히 논제의 기본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많이 했던 논제들은 대부분 가치 논제나 정책 논제를 많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탕세 있죠. 설탕세에 관련된 요 토론도 결국에는 정책 논제가 돼요.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설탕을 살 때 세금을 넣는 거죠. 설탕과 관련된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넣는 거. 이걸 설탕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설탕세를 부여해야 된다, 아니다,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책 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215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전체 다를 살펴볼 건 아니고요. 215쪽 밑에 부분에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이 간단히 볼게요. 자,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논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이 토론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제 수행평가로 실제 토론이 아니라 토론문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문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잘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하게 주장만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자.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사형시키는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별 특별한 근거가 없죠. 사람을 죽이는 거 나쁜 거 아니냐?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나 근거를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서 또는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참고해서 쓰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자. 그리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자. 자, 주장. 예를 들면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SNS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터넷상에서 폭언이나 욕설 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 주장과 이유가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근거. 그렇죠. 이 주장과 이유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폭력을 경험한 중학생이 27.7%나 되었습니다. 자,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근거로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 주장과 이유에 대해 힘이 실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논증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토론문을 작성할 때 모든 별로 인원이 4명 정도 될 텐데 그 4명의 인원이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이유 그리고 근거를 다양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토론문이 작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뒤에 설탕수에 관련한 책의 내용이 있는데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간단히 보고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는구나, 토론의 내용이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몇 쪽에 있는 것이냐면 교과서 220쪽 밑에 보시면 찬성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구성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지 반박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반대측에서는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이런 비만, 당뇨와 같은 건강 문제와 직결이 된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식품의 수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 비만은 이렇게 해서 설탕세 필요하다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반대측에서는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다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쵸? 반대측에 있는 주장을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면 시기상조라고 하는 건 나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쵸?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토론문 작성을 하고 나서 그 토론문 작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토론문을 서로 교환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그 교환해서 살펴본 상대방, 찬성 또는 반대 측의 토론문을 잘 보고 나서 거기에 약점을 찾거나 허점을 찾아야 되죠. 약점이나 허점을 잘 찾아서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토론문을 두 번째 토론문을 작성한다면 훨씬 더 좋은 토론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수행평가 토론문 작성하기에 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5가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등교하면 그 5가지의 토론 논제 중에서 하나를 아마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랜덤으로 선택하기 전에 이런 토론 논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토론 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지금 현 상황에 조금 가장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정해봤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더라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라는 논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장단점 또는 수업에 대한 장단점,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장단점을 생각을 하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몰라요. 자, 밑에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요런 자료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될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는 찬성 쪽에서는 어떤 입장, 반대 쪽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주장을 펼쳐 나가 볼 건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가짜 뉴스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 문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책 논제에 가깝긴 한데 여기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규제와 처벌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논제가 될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가짜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논제입니다. 자, 세 번째 논제는 사진 보면 그쵸? 국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다. 돈을 줄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돈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아까 긍정평서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살짝 부정평서형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국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도 막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두바이 같은 데에서 거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힘들어서 이렇게 국어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논제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불쾌감을 주는 작품은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쾌감 작품은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요 사진이 실제로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고가에 예전에 이렇게 작품이 전시가 됐었는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걸 예술로 또는 그 불쾌감의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인간 복지를 위한 동물 학대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인간 복지를 위해 동물 학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인간을 위해서 동물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그쵸, 양계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입니다. 자, 이 닭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의 동물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찬성 쪽인지 반대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토론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줄 거고요. 이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별로 주제를 하나씩 선택이 되면 그 선택의 찬성과 반대도 아마 랜덤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면 반대 입장, 찬성이면 찬성의 입장을 모든 친구들과 회의를 통해서 주장을 잘 잡아내고 그 이유를 잘 찾아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장과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찾아서 상대방에게 토론문을 작성해서 상대방 모둠에게 전달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달을 하고 난 뒤에 그 토론문을 받아보고 상대방 모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이러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서 그걸 다시 분석해서 반박하는 토론문을 작성해서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의 토론문을 작성을 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토론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토론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모둠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좀 이렇게 만드셔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모둠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상호평가를 통해서 그 내용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론의 준비 과정과 토론문을 작성한 결과물 여러분들의 상호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수행평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토론 주제 5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다시 한번 보면 동물학대에 대한 얘기, 예술작품에 대한 얘기, 국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되는 얘기, 가짜뉴스,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5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토론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휴일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진행하면 조금 더 알찬 토론문이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